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말입니다. 한 달 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월 14일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률은요 9.9%입니다. 10%예요. 10%.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뭐 지금 얼마나 떨어졌느냐. 1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10%. 야, 이것은 제가 봐서는요 엄청난 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지표를 보면 10월 14일 날 원달러 환율이 1442.5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12월 1일 날 1299.7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이러다가 환율 더 폭락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달러를 내가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갑자기 폭락했는지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아마 지표적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트리거는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7%까지 떨어졌어요. 9월에 대비해서 0.5%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잡히더라. 이 등식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측치가 그래도 7.9%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측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7.7%.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갑자기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못 갑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속도 조절이 나왔어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0.5%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징조의 발언, 징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하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와, 이게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맞냐 하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무역 적자가. 지금 11월까지 무역 적자가 425억 7,100만 달러입니다. 1956년 무역 통계를 낸 이후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국내로 달러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달러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425억 7,100만 달러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미 금리 역전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현재까지는 0.5%포인트의 금리 역전 차지만 11월 14일 이후가 되면 이게 여러분 1.25%의 금리 차가 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지만 재정정책은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채권시장에도 지금 돈을 뿌리고 있고요. 정부가 1차, 2차 추경으로도 돈을 뿌렸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본예산 558조보다 올해 본예산 607조 7천억 원, 50조 정도가 더 많습니다. 돈을 많이 뿌렸다는, 그러면 원화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달러는 공급이 줄어들고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정상이다. 이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마 심리가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심리적 변동이 굉장히 작동을 많이 했을 거다. 이게 기본적인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 심리적인 어떤 변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실물이 한국으로 이동한 게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체제 3년임이 되면서 핵심 정책 키워드가 공동부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민영 기업들을 국영화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고요. 그러니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왔다. 게다가 양안 전쟁의 위험까지 있으니까 대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한국으로 몰려왔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금이 넘쳐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악재가 많지만 지금 수출이 적자고 여기에다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재정을 많이 풀어서 원화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만 이 차이나른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차이나른이니까 중국에서 탈출하는 자금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오니까 이게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 자금들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10월 11일 주식시장을 보세요. 10월 달에 3조 5,7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1월 달에도 3조 4,740억 원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심리적이라고 다르긴 했는데요. 완전하게 심리적이다. 실제로 차이나는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이 한국에 그만큼 들어왔느냐? 이것은요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만 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심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을 덜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유럽은 금리 인상을 더 빠른 속도로 하고 있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가치보다가 떨어지겠잖아요.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데 유로화가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시장에 작동을 했다. 결국은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유로화가 올라가고 파운드화가 올라가고 앵화가 올라가고 나머지 뭐 캐나다의 달러라든가 스웨덴의 크로네라든가 혹은 스위스의 프랑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각 나라들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니까 올라가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폭등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시장은요 환율 폭등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많으냐.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경상수지, 우리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뭐 그걸 누가 갖고 들어오든 수출해서 벌어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경선을 넘는 달러들이 많아질 거냐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행 전망은요.
국경선을 넘어서 달러가 370억 달러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370억 달러는요 3분의 1토막 수준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833억이었거든요. 뭐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하면 1,0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형편없이 적고요. 그런데 정부의 전망은 이 370억 달러보다 낮습니다. 250억 달러로 전망해요. 250억 달러. 250억 달러로 전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국내에 들어온 달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말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이 지나고 늘 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달러 시장에는 지금 떨어진 거 맞아요. 폭락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차이라는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다시 중국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대만 시장으로 다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더 많이 저는 치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 더 사거나 혹은 다 팔거나 이것은 절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10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1442.5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1499원까지도 여객 시장에서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올라간다. 이 말씀 저도 드렸었습니다. 1,500원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1,600원, 1,700원 이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빨리 왔어요. 저는 연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보다가 더 전에 그것도 11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은요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결정을 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투자는요 여러분들 사고 팔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몫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환율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다. 그 말씀은 정답입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진다. 제가 생각을 해서는 이 변동성이 적어도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야기하는 내년 3월 22일까지는 뭐 딱 집어서 3월 22일은 아니지만 그때가 최종 금리 1이라 최종 금리를 올리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시장에 계속 하나씩 변하는 수치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달러를 사고 팔고에 대한 문제는요. 위험을 회피할 거냐 아니면 투자 수익을 노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 내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달러를 사는 게 좋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투자 수익을 더 많이 얻을 거다. 이런 얘기라면 달러보다가 투자 수익을 낼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더 많이 낼 수 있는 투자 수익들 그쪽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곧 죽어도 나는 달러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결정에 맡기겠습니다.